네, 세상에서 가장 쉽고 정확한 눈 검사를 만듭니다. 주식회사 픽셀 디스플레이의 권태현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걸릴 수 있는 어떤 크리티컬한 안질환을 좀 더 빨리 검사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아니면 모바일을 이용해서 시력을 측정하고 안경을 바로 구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저희는 안구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구 관련해서 연령별, 지역별, 성별별 그리고 이 데이터를 주기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안과에 있는 안과용 장비로는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굴절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찰칵 두 번이면 여기 계신 분들의 눈이 근시인지 원시인지 난시가 있는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안과 기기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크고 또 고가에 보거나 턱을 대거나 하는 협조가 필요한 장비입니다. 저희 아마 안 나올 건데 저희는 그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번 촬영을 진행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소아 같은 경우에도 10초 안에 검사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안구 반사를 AI와 결합해서 원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스마트폰 플래시라이트를 눈 안으로 주사시키는데요. 이 주사된 빛은 각막과 망막에서 각각 굴절하면서 반사하게 됩니다. 이 반사하는 형태가 사람에 따라서 또 굴절력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다르게 나타나는 형태를 촬영하고 이것의 위치, 크기, 방향, 모양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이 사람의 눈은 근시이고 이 정도 디옵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를 예측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기술이라면 그냥 안과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냥 학습을 시킬 수 있었겠지만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다 한 명 한 명 촬영하면서 데이터를 모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저희는 임상시험에 주력을 했고요. 대학병원 임상시험을 통해서 약 2만 장의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식약처로부터 2등급 의료기기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KGMP 심사도 통과해서요. 제조업 신고까지도 마쳤습니다. 저희 원천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은 굴절 검사, 근시, 원시, 정시, 난시, 낙시, 부동시 검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백내장, 또 녹내장, 사시, 안구암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R&D를 이러한 순서대로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의료기기 등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방향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아 약시 예방 사업의 검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약시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출판물 형태의 검사지를 만들어서 아래와 같이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회수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0%가 30%, 부천시 기준 0%대 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을 이용하면 100%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시범 사업을 현재 계약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의료기기다 보니까 저희 솔루션으로 소아를 검사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께서 1289원의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솔루션을 안과, 소아과, 의원급 의사들에게 공급하고 라이센싱하는 모델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태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엄마들에게 헬스케어, 눈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도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로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요. 소아 약시 발병률이 3%, 근시는 50%, 또 청소년기에는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경 착용 환자는 50%까지 성장할 거고 안과 시장은 12%, 안경 시장은 7.4%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원격 진료에 눈을 검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서 소아 약시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안경이나 시력을 모르는 사람들도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주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보건산업진흥 등록을 인정받아서 보건산업진흥 유공포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K 리모데이 차이나에서 결승전에서 우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ACCI 연구원들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안구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상 발표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 질의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그 국내 사업 진행 방향 말고 해외 사업에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저희가 지금 진출 계획을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인도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K데모데이 차이나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서 알리바바로부터 인큐베이팅을 받았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그 보건소, 그 3, 4, 5, 6선 도시, 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안구를 검사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시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에 저희 솔루션을 공급함으로써 원격 진료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진행을 하였고요. 이것을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기업과 합작 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홍채 검사가 가능한가요? 우리 기술로 네. 홍채 검사가 가능합니다. 홍신 패턴 인식. 예, 세대. 저희는 패턴 인식 기술을 하고요. 이제 굴절 검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반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백내장이라든지 안구암이라든지 가능한 기술. 네, 그러면 그리고 관련해서 뭐 항암변이나 뭐 기타 관련된 질환 같은 경우도 검사가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는 굴절 검사만 가격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제 다음 저희 R&D 과제가 백내장이고요. 그리고 소형 작은 액세서리를 모바일에 장착하게 된다면 말씀해주신 현관 변성이라든지 백내장 검사도, 용내장 검사도 가능합니다. 아까 외과과에서 네. 솔루션을 써고 써본 적이 있을 텐데 수학과 의사 잘 안 들려요. 수학과 의사분들 네. 피드백이 있는지 이 솔루션을 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료기계중이 12월 중순쯤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 수학과에 등급을 해서 라이센스 1을 받지 못했지만 저희가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시험 테스트를 하고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때 잠깐 실제 시험을 해드리고 또 테스트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결국 구매 계약 체결까지도 이루어진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사진을 찍었을 때 비반사만으로 네. 저희 시력이나 이런 굴절을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건가요?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검사가 가능한데요. 저희는 이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그 적용 대상으로 동물이나 여러 가지로 적용을 시켰을 때도 네.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계속 수집을 해야지만 지금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없어도 측정은 가능한 거예요? 현재 사람에 있어서는 다 가능하고요. 동물은 아무래도 인식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수정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검사는 다 가능하고요. 대신에 정확도를 검안기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이나 학습이 필요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큐에스텍의 대표 이동훈입니다. 저희 회사는 QR코드를 이용한 일회용 스마트 현장 진단 키트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창업 배경부터 제품 및 기술 소개, 추진 계획, 회사 소개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한 시대에서 잘 먹고 살기 위한 복지사회로 바뀜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쪽 패러다임 또한 예전에는 병원 중심의 치료와 진단이 중심이었다 그러면 최근은 환자 중심의 자기 관리, 그 다음에 사후 관리 형태의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진단 시장은 점점 줄어들면서 예방과 치료 모니터링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바로 원격 진료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가 도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서 과연 어떤 진단 키트들을 요구를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성비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이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화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에 존재하고 있는 벤치탑, 모듈, 레피드나 유리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데이터화시키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인 이런 퀘스텍의 유리 스티커와 그 다음에 스마트 스티커라는 제품은 이런 사용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체크하면서 그 진단 결과를 자동으로 데이터화 시켜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그 기술 동향과는 다르게 추가 모듈 없이 일회용 스트림만으로 바로 데이터화가 가능하다는 데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저희의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제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품은 개인용 소변 검사 스트립입니다. 제품의 형태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QR코드와 유리 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QR코드를 촬영하게 되면 자신의 소변 검사 정보가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에는 이런 자동으로 이 위치를 보정할 수 있는 보정 기술과 이 변색 환경에 따른 조도 변화를 자동으로 보정해 주어서 그 정량 분석이 가능하도록 수치들을 기록하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저희 독자적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스틱이라는 제품입니다. 여기에 구성은 이런 검체 투입과 전기 변색 디스플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 바이오 항원 항체가 결합함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바뀌게 되는 것을 이런 전기 변색 디스플레이로 변색을 시키고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는 형태의 기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 독자적 바이오 센서 기술과 인쇄전자 기반의 저전압 전기 변색 디스플레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이용해서 연대 세브란스와 임신 중독증을 조기 진단하고 예방 예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 실제 대한사료와는 이런 그 조류독감과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 관리 시스템과 사료에 따른 가축 영양 모니터링 상태에 대한 연구 개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업용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레피드 키트를 이용해서 뭔가 QC 관리를 하던 부분들도 이런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뭔가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도 응용이 확장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추진 계획은 현재까지 저희는 2년 동안 이런 독자적 연구 개발을 완료하고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많이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사무실을 구축하고요, 10명의 연구원들을 모집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고, 지금 현재 5건의 특허와 지금 PCT와 미국 출원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항체 제조 회사와 그 다음에 대학연구소, 병원, GMP 시설 인증 업체들과 같이 제휴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 이후 계획은 현재 팁스 투자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중반기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지사에 대한 진출을 3월달에 논의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하나의 큰 목표는 자체 GMP 시설을 인증받는 데 있습니다. 현재 개발 수준은 이제 개인용 소변 검사지는 시제품이 완료가 돼서 현재 그 임상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항체 기반의 일회용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품이 완료되고 임상을 계획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비전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건강 관리가 최근 1년 정도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을 스스로 관리를 해서 자기 몸의 이상 징후를 이런 개인 소변 검사지로 이상 징후를 포착한 다음 원격 진료를 통해서 이런 특수 진단 키트를 보내줌에 따라서 사람들이 원격으로 어떤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고, 이런 플랫폼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그런 자가진단 플랫폼으로 쓰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 8월에 설립해서 현재 임직원 10명으로 연구개발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QR코드를 이용한 일회용 스마트 현장 진단 키트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균관 대학교에서 면역학적 반응을 이용한 바이오 센서를 연구
박사라고 연구를 했었고요. 지금 저희 CTO로 계시는 신익수 교수님은 엔자임 기반의 전기화학 바이오센서에 대한 전문가로 면역학적과 엔자임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현재 이 회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센서 개발팀과 전자 개발팀, 소프트웨어 팀으로 세 가지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전자 태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과 같이 퀴스텐신 태그,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태그를 만드는 회사고요. 기존과는 좀 차별화된 이런 혁신적인 기술로 미래 헬스케어를 선도할 수 있는 퀴스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진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기술 개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회사가 지금 자가진단 키트로 가면 어떻게 보면 B2C인 것 같은데 B2C를 지향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B2C보다는 B2B 모델이 오히려 좋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지금 사업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 저희 제품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일회용으로 소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은 B2C의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실제 특수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병원과 제휴를 통해서 B2B의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소변으로 사람들이 질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 데이터만 가지고 질병을 확진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 스트립 키트로는 병원에서 확진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B2B 형태의 비즈니스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B2C로 가려면 그 초기 홍보 비용이나 사람들이 사용자들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주고 해결해 갈 수 있는지 한번. 예, 지금 그 일회용 소변 검사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한 300원 정도 비용이 소비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요거를 가지고서 현재는 무상으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편으로 보내주는 형태로 사람들을 모집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는 애뉴얼이나 몬슬리로 정기 구독 형태로 키트를 보내주에 따라서 유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의료기기 업체와는 좀 다르게 SNS라든지 그런 마케팅 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B2C 시장에는 접근할 계획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질문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타겟팅하는 주요 질환이랄까? 그런 분야가 어딘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일단 첫 번째부터 먼저 답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주 타겟으로 하는 거는 임산부 관련된 마켓들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소변 검사지도 일반 대중보다는 임산부를 타겟으로 하는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스마트 스틱이라는 제품은 임신 중독증이라는 고령 산모를 특수 타겟으로 하는 시장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태의 자가진단 플랫폼 자체는 대중들한테는 아직은 생소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주 타겟으로 시장을 접근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런 염증성 질환이랑 관련된 노인성 질환, 그 다음에 여성분들 질염 관련된 질염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에 의한 시장을 먼저 접근을 하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주요 질환 타겟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검사 제품 대비 저희의 경쟁력이 정확히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임신 중독증 같은 경우는 현재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마커가 아직 연구 개발 수준이고요. 연대 세브란스가 현재 진행하는 이유는 연대 세브란스에서 네프린과 포도칼리신이라는 단백질 마커를 가지고서 임신 중독증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원에 대한 기술을 저희 쪽으로 기술 이전을 논의하면서 본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타사의 이렇게 병원 내에서 진단하는 그 벤치탑 형태의 장비들은 있지만 이런 필드에서 자가 진단하는 형태의 제품은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핸드메이드 취미학습 플랫폼 한일플의 양순모입니다. 이거 저희 한일요? 정말 잘못 나왔어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최근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취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 30대는 약 월 25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고, BC카드가 2017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소비 비중이 증가한 활동 2위가 취미문화활동이라고 합니다. 하위풀 관심 있는 취미는 20, 30대가 관심 있는 취미의 40%에 해당하는 핸드메이드 취미입니다. 그렇지만 취미를 배우는 것은 좀처럼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한 리서치 회사가 1000명의 직장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취미를 배우지 않는가? 그들은 두 가지로 응답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전적인 부담이고, 두 번째로는 시간, 장소적인 제약입니다. 오프라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취미 클래스는 가격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되고, 직접 가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좀처럼 엄청나게 높은 소비 의지를 가진 분들만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저희는 하비풀을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전국이나 혹은 전 세계에 위치한 취미 아티스트의 강의를 온라인 혹은 모바일 콘텐츠로 제작하고, 이에 필요한 재료나 키트, 그리고 도안이나 모든 도구들을 제공하는 그런 종합 커머스를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간, 거리의 제약이 없고요. 오프라인 클래스 대비 약 절반 정도의 가격에 취미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17년 6월에 저희는 런칭을 하게 되었고요. 월 매출은 4명, 5명 제작하고 있었는데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기준으로 20배 정도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좀 과장되게 흥분하는 게 쳐져 있긴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지출했던 것들이 아니라 제품 만족도가 96% 정도 되고, 자체 바이럴 지수가 6,700개 정도 되면서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요. 12개 정도의 취미 카테고리를 발굴하였고 4만 개 이상의 취미 클래스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급하는 부자재는 500개 정도가 좀 넘는데요. 이것을 한 사람이 취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조금 더 비즈니스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초보자의 경우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강의 컨텐츠랑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한 번에 갖다 드리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수면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강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도구와 재료를 구하고 또 필요한 도안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아티스트가 강의 컨텐츠와 도안을 제공하게 되고요. 저희는 그에 필요한 실무들을 전담하는 어떤 생태계를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는 초보자에 해당하는 강의 컨텐츠와 취미 키트만을 제공하면서 운영을 해왔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국내에 있는 경제사 중에 유일하게 글로벌로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공급 인프라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는 국내 최대의 포털과 함께 이제 2월부터 취미 학습 플랫폼들을 공모전 형태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되고요. 장기적으로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제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소싱과 글로벌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국내 도매가 기준에서 약 40% 정도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지난해 12월부터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웹툰이나 캐릭터 등 IP들과 라이센스 계약을 완료했고요. 특히 2개의 웹툰과는 이미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왔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시장은 가장 1차 어전 시장으로는 20, 30대 여성 중 손취미를 가장 좋아하는 배우고 싶은 그런 여성입니다. 700만 명 중에서 취미를 배우고 싶으면서 그 취미 분야가 손취미인 사람들은 약 210만 명이고요. 이들이 3개월에 한 번씩 3만 원씩 지출했을 때 1년간 형성된 시장은 2,500억 정도로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성인 전체 시장과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은 아시아에서 가장 멋진 경험을 주는 취미 클래스의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핸드메이드 취미 학습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20, 30대 유저분들의 아이와 함께하는 취미나 그리고 그분들의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취미들을 하는 쪽으로 타겟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카테고리적으로는 현재는 좀 더 공예에 가까운 취미들을 구성하고 있지만 커피나 음료, 요리, 셀프 인테리어 등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홈 시대에 맞춰가지고 컨텐츠 플랫폼들과 제휴해 나가고 싶은 꿈이 있는데요. IPTV나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집에서 즐기는 컨텐츠 플랫폼들에 저희를 태워서 컨텐츠와 커머스를 연계해서 재료도 받아보고 컨텐츠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해내기 위해서 다국적 언어로 서비스를 해야 되고요. 그에 필요한 글로벌 생산 분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저희 비전 중 하나입니다. 네, 오늘 IR 처음 다시 라운드를 시작하였는데요. 네, 4억 원 정도에서 5억 원 정도를 지금 현재 찾고있고요. 크게 세 분야로 지금 자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포털과 함께 취미학습 플랫폼 제작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예상치 못하게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 지금 현재 서비스가 되게 단순한 쇼핑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게임 재미있는 어떤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쳐갔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마케터들한테 너무 미안할 정도로 비용을 많이 들였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자본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저희 멤버들을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더 이상 월 유료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월 유료 사용자 2만 명, 연 100억 매출까지는 약 5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실하게 발표해 주신 대표님께 수고 부탁드립니다. 네,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수익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나오는지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까 그 확장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서비스 플랫폼들을 보면 성공한 플랫폼들을 보면 지나치게 확장보다는 어떤 타겟 세그멘테이션을 잘 정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플랫폼들이 성공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말씀해주신 모델 부분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는 저희가 이 강의 컨텐츠와 시민 대화 키트를 같이 배송해주는 서비스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4월부터 할 서비스는 이 초보자들을 벗어나서 조금 자기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재료와 도구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공급한 도안을 서비스하는 이런 종합 이커머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 수익을 주로? 일단 수익은 이 강의 컨텐츠와 키트가 결합된 어떤 클래스라고 저희는 부르긴 하는데요. 그 클래스를 하나 구매할 때 수익이 보통 저희 고객들이 하나의 클래스 구매할 때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지불하거든요. 거기서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질문은 사실 저희가 되게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현재는 그런 집중을 위해서 핸드메이드 취미라는 좀 작은 부분을 공략해서 여기서 높은 만족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확장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말은 되게 하기가 쉬운데 실제적으로 그것 전개하는 건 되게 조심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해당 이 카테고리 내에서 좀 성공을 해낸 다음에 확장을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저 질문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저희 허비풀의 주요 고객층이 누구고 그다음에 주요 인기 있는 취미 클래스가 어떤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 이런 유사한 비즈니스 성공 사례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현재 고객층은 28세에서 38세 여성분들이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3년차 이상 직장인분들이 가장 많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태교 중인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서 이 어린이집에 보낸 어머니들이 주요 고객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취미 클래스. 주인공 취미 클래스는 일단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면 프랑스 자수 클래스, 마크라메 클래스, 그리고 그림 그리기 클래스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 포인트가 있냐면은 실제로 고객들이 그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 해야 됐던 대안적인 비용이 큰 것들이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을 배우기 위해서는 사실 책을 사는 거는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고 미술학원 가는 건 너무 고관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저희 서비스가 좀 속도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에는 유사한 저희랑 가장 유사한 서비스는 클래스라고 그 미국에 있는 모델인데 현재 기업 가치가 1조 정도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 MBC 방송 유니버설이라는 방송사의 대지분이 인수되어가지고요. 지금은 그 방송사랑 결합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몇 가지 저희랑 조금 다른데 물건을 취급하지 않는 취미 클래스, 기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킬쉐어라는 회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면 제가 왜 아까 그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을 좀 질문드렸냐면 요즘에는 강의 컨텐츠를 자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식이 좀 선호되고 그 방향이 옳다고 좀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의 자체에서 어떤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DIY 키트에서 수익을 얻는 모델이 아니냐고 저는 맞습니다.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의 콘텐츠에 0이라는 가격을 매기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전개하면서 강의 콘텐츠가 저희가 솔직히 내부의 정책은 0보다는 크게 느끼게끔 만들고 점점 그 가치가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 저희 종합적인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지는 걸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에서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클래스 비슷하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못하는 일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SCM을 좀 잘 관리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도움이 돼가지고 그분들의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설명이 저는 전반적으로 저희 사업을 하는 합의풀 입장에서 좀 설명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유저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정확히 뭘까? 왜냐하면
그냥 딱 생각했을 때 타겟을 나누면 다르겠지만 딱 생각했을 때 대체제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합의풀이 아니라도. 그런 사람들이 왜 합의풀을 사용을 해야 하는지가 조금 궁금하고, 실제로 지금 서비스를 한 1년 정도 해봤으면 이제 저희가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네. 초기에는 서브스크립션이라는 저희 운영상의 이유랑 메시지적인 측면에서 시작했었는데요. 타 플랫폼과 제휴를 하다 보니까 그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즉시 배송 시스템으로 다시 좀 전환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리텐션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1년 동안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요. 지금 저희 제휴물 같은 경우에는 좀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저희 자체물 같은 경우에는 12월 기준으로는 한 번 구매했던 사람이 다시 결제했던 비율이 52% 정도 되고 있고요. 근데 좀 더 높여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객들이 왜 구매하는지는 저희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취미라는 것은 처음 배울 때 지불하는 비용이 높으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이걸 좋아할지도 아직 잘 모르고 좀 관심은 있지만 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을 낮춰서 일단 시작을 하게 만들고 그 이후 과정까지 디자인해주는 게 저희가 맡은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안적인 소비, 직접 뭐 가거나 아니면 책을 사거나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유저 데이터를 조사해보면 되게 고관여 유저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관심 있고 인스타에서 좋아요 누르는 정도의 사람들은 사실 그런 액션들을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고객들에게 좀 어필이 되고 있거나,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나 태교 중인 분들은 이제 좀 불확실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가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와 같은 서비스들이 좀 이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콘텐츠 수급도 좀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는지가 하나고요. 그러니까 고객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취미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잖아요. 이걸 하다가 끝내고 마무리해도 되고, 네, 뭔가 이렇게 목표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혹시 조절되어 있는지요? 일단 강의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저희가 운영한 파트너랑 같이 이제 커리큘럼 같은 것들을 이제 아티스트 분이랑 주고받고 촬영을 위한 준비들을 다 끝내놓고요. 서류 촬영과 편집으로 끝내는 편이에요. 근데 저희가 말씀해주신 포인트처럼 강의 콘텐츠를 저희가 드리는 저작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전개해 나갈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이미 세상 자체가 뭐 저희가 다 찍어주고 이런 세상은 지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희가 원하는 퀄리티만큼은 아직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낼 수 있는 저작 도구를 좀 개발해가지고 제공해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고객 관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긴장해가지고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객 목표 관리나 이런 것들. 네.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되게 속상했어요. 왜냐면 구매하시고 오픈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클래스를. 그래서 속상했는데 저희가 지금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거기에는 조금 더 좀 재밌게 좀 게임처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뭐 예를 들어 프랑스사로 치면 어떤 뭐 스킬들을 계속해서 섭렵해 나가고 이런 스킬들을 어떤 미션에 안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난 30일 안에 뭐 프랑스 뭐 기초반 떼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유저들이랑 같이 어떤 미션을 보여가지고 하는 방식이랄지 조금 재밌게 좀 풀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앱 서비스가 아니라 특히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측면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할 때마다 메일을 보내거나 뭐 알림톡을 보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들을 앱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조금 보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